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저는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뭐 4 년, 5년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실험 데이터를 갖고 나올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전자 치료 연구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역사, 그리고 유전자 치료란 아데노 영감 바이러스, 그리고 주사 아데노 바이러스, 그러니까 주사형, 그러니까 세포 말고 주사형 아데노 영감 바이러스 허가 의약품을 서론에서 좀 살펴보고, 본론에서 최초 안구 유전자 치료제인 룩스트나, 그리고 이게 승인을 받았어요, 2017 년에. 그리고 그 이후 팔로우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임상 연구에서 유전병, 안구 유전병 유전자 치료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반 질환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 방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유전자 치료의 미래, 이거를 쪼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점핑 진, 트랜스포전, 이게 되게 강조돼야 될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샌디에고 솔크 연구소에서 바바라 할머니가, 이제 제가 분자 생물학 배울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옥수수에서 처음 유전자가 인제 발견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유전자가 변형되고, 또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에서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도 있고 박테리아에도 있고 성자에도 있고 인버트브레이트도 있고, 심지어 인제 휴먼에서도 이런 구조가, DNA 구조가 발견된다라고 인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 세러피란 용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전공학과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 없어졌지만 1972 년도에 사이언스 논문에 처음 진 세러피란 용어가 나왔다 그럽니다. 지금 20년 후에 NIH에서 처음 인제 유전자 치료가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카트티의 원조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로저스 T셀을, 리표된 T셀을 인퓨전하는 실험이 1990 년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실 유전자 치료가 그렇게 빛을 못 봐요. 10년 정도, 아니면 20년 정도. 지금도 되게 초기, 임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초기 단계, 이제 막 문이 열린 분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랑 아카데미아가 보는 눈이 또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유전자 치료를 승인했냐? 그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중국이 얼만큼 이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임상 실험을 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중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캔서 쪽에서 이게 뭐 스마트한 전략이고 단순한 전략이긴 한데,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리커미넌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P53를 더해 주는 형태의 약이 승인을 받아, 2005 년도에. 네. 미국하고 유럽에선 승인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효과가 썩 좋지 않아. 그리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그 후에 직접 주사하는 형태의 치료제는 유럽에서 글리베라가 2012 년에 승인을 받아요. 근데 2017 년에 더 이상 팔지 않는 약이 돼 버려요. 그 이유는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찾지 않아서, 더 만들어 내봐 아무도 안 사니까, 이렇게 됩니다. 2017 년에 미국에서 제일 처음 승인한 주사용 유전자 치료제는 룩스트나여서 안구 쪽에서 승인이 됩니다. 현재 5개가, 그 4개가 더 승인이 돼서 미국에서 토탈 5개 승인된 유전자, 그러니까 직접 주사용 유전자 치료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너무 상당히 많이 임상 연구가 돼 있고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여기서 다 리뷰를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 주사하는, 그리고 AAB에 관해서만 지금 인제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유전자 치료제는 뭐냐? 그럼 딱 떠오르는 건 유전자 진짜 다 바꾸나 보다, 맞게. 그게 아니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네틱 머티리얼을 넣어서 병을 치료하는 거가 진 세러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mRNA 백신은 어떤 사람들은 진 세러피에 같이 넣기도 하고 뭐 분류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인제 정의는 이렇고요. 지금 저는 비럴 벡터 AAB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난비럴 벡터 리피드 나노 파티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mRNA 쪽은 나노 파티클이 지금 많이 옵티마이제이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CDMO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회사를 이용해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mRNA 쪽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AAB도 상당히 많이 된 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엑스비보냐 인비보냐 이거는 세포를 통해서 넣어줄 거냐 직접 찔러 넣을 거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AAB를 이용했고 인비보로 직접 찔러 넣는 거를 연구를 했지만 뭐 진 세라피를 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병을 내가 타겟할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병이 모노제닉이냐 그럼 나는 진 하나를 에딩해 줄 거야. 아니야 좀 더 복잡해. 진을 여러 개 넣어 줄 거야. 또 RNA 수준에서 아니면 DNA 수준에서 온오프 시스템을 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를 만들 거였는데 엔티바디도 AAB에 넣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엔티바디 드라이브든 진 세러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NA 내가 ITR부터 ITR 부분까지 그러니까 AAB를 만들 때 끝에서 끝에까지 다 신스틱 바이올로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뉴클레오타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제가 했던 일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뉴로프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캔서랑 비럴 디지즈 접근 방법은 쪼끔 틀려요. 저는 인제 일반적인 병 그리고 안구의 유전자 질환을 연구해서 쪼끔 틀립니다, 전략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지금 이용되는 비럴 벡터는 렌띠하고 AAB예요. 다른 것도 이용되지만 가장 많이 연구된 건 그렇고요. 렌띠는 제노믹에 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에서 쓰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렌티를 넣고 치료용 세포를 만든 다음에 면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상세하게. 그래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롱텀으로 뭔가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그쵸? 그럼 아데노바이러스는 어 이것도 롱텀 익스프레션을 해요. 근데 보통은 난 디바이딩 세포에다 넣죠. 그리고 왜 쓰냐? 왜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냐? 이거는 인플러메이션이 낮아요. 그래도 일어나요. 그래서 임상에서 통과를 못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낮아요. 그리고 렌티도 좀 낮아요. 그래서 좀 세이프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랑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는 되게 틀려요. 사이즈만 봐도 되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발견될 때 아데노바이러스에 조그만 게 찌글찌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아데노 어소시에이트야. 그리고 봤더니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여기 ITR 인버티드 터미널 리전 그 안에 인제 레플리케이션 진하고 캡시드 진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어 해킹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죠. 이게 캡시드 유전자니까. 근데 이게 인제 와일드 타입 AAB라면 와일드 타입 AAB의 8개의 진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몽땅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진을 넣죠. 이거 몰리큘러 클로닝 변수하면 너무 쉬워요. 프로모터 넣을 수 있고 타겟 DNA 넣을 수 있고 폴렌 넣을 수 있어. 그쵸? 되게 쉬운 클로닝이에요 사실은. 인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제가 프로젝트를 한 5개를 했나 봐요. 근데 다섯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엄청 많은 컨스트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컨스트럭에서 리더 컨스트럭을 골라내요. 그럼 그게 다른 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숨은 것들이 많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ITR에서 ITR 이전까지 끝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AAB를 만들 때 리커미넌트 AAB 벡터를 만들죠. 그쵸? R&D 팀에서. 그러고 또 다른 R&D에서는 레플리케이션 진, 캡시드 진을 다 바꿔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것도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이것만 잘 갖춰진 그 인더스트리의 컴퍼니들은 큰 컴퍼니들이 사들이죠. 지금 인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 헬퍼 유전자가 필요해요. 이 헬퍼 유전자는 지금 잘 셋업되어 있는 건 이렇게 3가지의 벡터를 트리플로 트랜스펙션을 시켜요. 그다음에 AAB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이 헬퍼 DNA가 호스트 셀에 들어가져 있는 형태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고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AAB에 대해서 얘기하면 "AAB 세로타입은 12 개야."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많아요.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이오텍 컴퍼니에서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나만의 AAB 벡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도 릴리즈도 되지도 않아. 시퀀스 같은 거 FDA는 알 거지만 알겠지만 그렇게 손쉽게 정보를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12 개의 정보가 있어요. 그쵸? 12 개의 세로타입이 있는데 보시면 CNS랑 레티나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리고 굵직하게 제가 마커해 놓은 건 휴먼에 들어간다고 휴먼 샘플에서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겠죠. 그걸 좀 진하게 어 해 놨습니다. 그래서 AAB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되게 간단해 보여 사실은. 근데 회사에서 일해 보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컨스트럭은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인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했던 일은 리더 컨스트럭을 만들어서 다음 팀에 넘기는 일을 했고 저희 팀은 사실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R&D 수준에서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뽑아서 중국하고 AAB를 왔다 갔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제 중국에 매뉴팩처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셋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셋업을 도왔지만 셋업이 되면 인제 다른 팀원이 그거를 AAB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어디까지냐면 플라즈미드를 트랜스팩션 시키는 것까지예요. 되게 쉽네. 컬처만 하면 돼. 트랜스팩션 시키면 돼. 이게 아니라 어디 좀 셀을 쓸 건지 서스펜션 셀을 쓸 건지 뭐 핵 293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죠. 그쵸. 근데 매뉴팩처링에서 지금까지 쓰는 건 그냥 단순한 핵 293 T에서. 근데 이거를 어디런트로도 기를 수 있고 서스펜션으로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패시 넘버 몇 번째 해야지 이게 제일 잘 되더라. 뭐 이런 데이터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그리고 플라즈미드 트랜스팩션 시킬 때 어 무슨 걸 썼을 때 빈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잘된 AAB가 나오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잘 공유 안 해요. CMC랑도 공유를 안 하고 R&D도 R&D에서 뭘 하고 나면 서로 공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팀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바이러스를 뽑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뽑기까지도 옛날에는 센트리퓨지를 많이 돌렸는데 지금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요. 그리고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뭐 다이얼리시스도 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AAB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저희 회사는 매뉴팩처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CDMO가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큰 회사들도 하고 작은 회사들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CDMO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뽑혔다. 그럼 R&D 수준에서 하는 QC는 어디까지냐? R&D 수준에선 이게 회사마다 쪼끔 틀릴 거예요. 제가 인제 했던 일은 내가 플라즈미드를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럼 이 플라즈미드가 스테빌러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걔 대비행했더니 얘가 변했어. 얘 자체가 변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검증을 해야 되겠죠. 세대 교체를 하면서 길러서 시퀀싱을 해서 얘 괜찮아. 그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AAB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 잘 있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바이러스 안에 내가 원하는 진이 잘 들어가 있어. 그 타이터를 정해요. 타이터 되게 높아요. 근데 실제로 타겟 세포의 트랜스덕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타겟 세포의 트랜스덕션이 얼마나 되는지 봐요. 여기까지가 R&D 수준에서 하는 인제 Q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제 쪼끔 더 저희는 R&D 수준에서의 QC는 인비트로만 했고요. 인비보 넘어가면 더 큰 QC를 하죠. 그래서 임퓨리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렀을 때 호스트 셀이 넘어왔을 수도 있고 호스트 셀에 DNA가 껴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즈미드 3 개를 썼는데 그중에 다른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QC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보통 모든 드러그에서 하는 거 바이러스 그러니까 마이크로비얼 컨태미네이션이 됐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QC를 인제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매뉴팩처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시스턴시랑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승인된 AAB 진 세러피에 인제 승인된 약을 보면 룩스트나가 2017 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6월 달에 2023 년에 FDA에서 승인된 게 엘리비디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절대 안 되고 하나도 되게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큰 흐름을 보려면 AAB2 말고도 다른 AAB 세로타입도 지금
승인이 됐다. 그리고 회사 그 자체의 그 AAV 타입도 승인이 됐다. 그다음에 세포는 핵 293이 매뉴팩처링에 많이 쓰이지만 여기 보시면 SF9 그쵸? 이건 인섹트 세포예요. 그래서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되게 열린 거예요. 그쵸? 다른 그 세포가 이용될 수 있다고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구에서 시작됐지만 어 너블 시스템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리버로 타겟된 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구, 그다음에 CNS, PNS, 그다음에 리버 이쪽에는 더 손쉽게 지금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약간의 붐이 조금 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처음에 룩스트나가 스파크 세러퓨틱스에서 만들었지만 노바티스에서 같이 협약을 했고요. 노바티스에서 그다음 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다 모든 회사들이 공인 매뉴팩처링을 다 인사이드에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승인된 이 회사는 CDMO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DMO 이름도 적어 놨어요.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승인됐지만 필요한 거는 롱텀 팔로우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임상 자료가 더 많이 지금 나올 거예요. 룩스트나를 쪼끔 더 얘기하면 이건 레어 디지즈고요. 레어 디지즈지만 미국에서 숫자가 꽤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 얼마냐? 1,000명에서 3,000명. 이게 많은 편이다라고 얘기한 레어 디지즈예요. 타겟은 RP65라고 굉장히 눈에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장님이 돼요. 이게 어떤 진인가 하면 레티나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할게요. 구조 같은 건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RP라는 세포는 에피디리엄 세포인데 레티나 바깥에 있는 세포예요. 거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인데 이거는 비전 사이클, 비주얼 사이클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옵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레티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클을 돌 때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예요. 근데 접근 방법은 유전자 치료제를 만든 그 접근 굉장히 단순해요. 제일 그때까지 스터디가 많이 된 AAV2에다가 프로모터도 CAG. 굉장히 강력한 어디서나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CAG를 이용했고요. 도즈는 어 10 11승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제놈을 11승까지 눈에 찔렀고 삼맥남다를 서브레티나 인젝션을 해요. 제가 서브레티나 인젝션 쪼끔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네. 제가 마일드스톤을 넣어 놨는데 R&D 그룹은 진짜 1-2년 뚝딱 아니면 아카데미아에서도 사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IND 서브미션을 하고 BLA 받는 데까지 10 년이 소요됐어요. 그쵸? 그래서 레어 디지즈가 어 금방 연구가 될 것 같지만 환자 수도 작고 통과도 되게 빠르고 1, 2를 같이 할 수 있고 뭐 2, 3를 같이 할 수 있다. 환자 수 정말 작아도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임상을 길게 잡아요. 터미네이션이 되게 길게 잡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업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인제 다 의논을 해야 돼요, PD팀이 있다면. 제가 쪼끔 더 서브레티나 인젝션을 쪼끔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안구에 인젝션 하는 방법이 3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쪼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루스트나가 이용한 방법은 서브레티나 인젝션이요. 그 이유는 RP까지 그 약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젝션 할 때 저는 인제 G로 서브레티나 인젝션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이 바늘이 이게 레티나 블러드 베슬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인제 쥐도 이 혈관을 보면서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나 블러드 베슬을 비껴서 이 바늘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레티나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RP라고 층이 있죠. 그러니까 RP와 레티나 끝까지 들어가서 약이 여기에 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도 손이 좋아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인스틴마다 결과가 틀려." 그리고 룩스트나의 그 패킹 슬립을 보면 FDA 패킹 슬립을 보면 방법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돼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아 나 같은 거 안 쓸 거야. 우린 매뉴얼로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방법이 다 인수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의사 선호도도 틀리고. 그럼 당연히 의사 선호도에 맞춰서 인제 들어가요. 그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매뉴얼 인젝션이 결과가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 들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옵티마이션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인제 이 룩스트나가 2017 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인젝션을 뭔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더 그때 이후로 만든 인젝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 인젝션을 하나 하면 일로 인젝션을 해요. 그러니까 슈프로코로이달로 인젝션을 하는 방법이 또 고안이 됐어요. 그리고 인젝터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사침이 들어가서 이게 반짝반짝거리고 어디에 주사됐는지도 볼 수 있고, 이 바늘이 딱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바늘이 딱 길게 나가요. 그리고 그 길게 나간 부분은 그 안에서 데그라데이션 되는 뭐 나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오 눈에 찌를 때는 크게 anti VEGF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예요. 인트로비트리어스 이 부분에 찔러져요. 근데 룩스트나가 들어간 곳은 이 안쪽이다. 서브레티나를 뚫고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슈프로코로이다 인젝션을 임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무슨 캡시드를 써야 되는지 쪼끔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AAB 타입을 써야 되는지 쪼끔 틀리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넣었을 때 이뮨 리스판스가 어떻다 이런 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을 진짜 개발을 할 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인제 의논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자, 룩스트나 페이지 3 쪼끔 더 얘기해 드릴게요. 30명 환자가 같이 했고요. 그리고 20명이 트리트 됐어요. 눈은 안구 두 개를 다 모두 찌르는 게 제너럴 프로토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AAB는 단 한 번밖에 찌를 수 없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다. 그럼 다른 쪽 한쪽 눈은 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양쪽을 다 치료를 해라." 근데 한쪽 눈을 먼저 찌르고 뭐 열흘 간격, 그러니까 2주 안에 다른 쪽을 또 하나 찔러라. 이게 제너럴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다 양쪽 눈을 찔러요. 그래서 40 명의 안구가 이제 안구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이는 3 살에서 10 살, 룩스트나는 1살 이전의 나이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참가한 사람들은 3 살에서 10 살이에요. 그럼 무슨 실험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이 진이 되게 중요한 진이고 이게 없어지면 장님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밝을 때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1년 후에 유전자 치료 1년 후에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과에서 하는 그 비주얼 테스트 있잖아요. 그 어큐티 테스트. 거기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래도 통과된다. 왜냐하면 장님이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보면서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리고 2023년 그리고 또 좋은 데이터가 나와요. 2023년 초기에.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주얼 어큐이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애들을 봤더니 좋은 데이터 유의미하더라. 정말 비주얼 어큐티까지 좋아지더라. 심지어 사람을 ERG를 잘 안 해요. 사람은 이건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한 그 실험이고 동물 실험에서는 무조건 이걸 하는데 이걸 했어요. 유럽에서 했는데 진짜 좋아지더라. 그래서 발표가 돼서 '와 이거 뭐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미국에서 학회가 있잖아요, 유전자 치료 학회가. 거기서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온 여자분이 너무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인제 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걸 보고 나와서 그게 룩스투나를 인젝션 했더니 원인을 모르겠지만 인젝션 된 사이트랑 관계없이 어트로피가 생기더라." 라는 데이터를 발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트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룩스트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애트로피가 있더라.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애트로피는 보면은 뭐 5 개월쯤 서저리를 받고 5 개월쯤에 생겼고, 근데 데이터 숫자는 되게 작아요. 그쵸. 여기 보면 10 명의 환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더 팔로우업이 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이게 원인이 쪼끔은 더 규명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원인 모른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부분 이 인스티튜트는 매뉴얼로 인젝션을 하지 않았고 풋패드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 아니냐.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매뉴얼 방법이 더 좋은데 우리 이런 거 관찰 못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확실해져야 된다. 근데 하버드의 코라고 유전자 치료를 연구하시는 인제 안과 쪽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2019 년도에 그분이 논문에서 이거는 AAB 세로타입하고도 관계가 없고 퓨러티랑도 관계가 없고 어느 세포에 집어넣느냐. 그리고 이 룩스트나가 음 CAG를 이용하잖아요. 그 프로모터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요. 근데 그거는 쥐였고 뭐 피제로 아주 어린 동물을 이용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쪼끔 더 여기가 보강돼야 돼요. 그리고 쪼끔 더 얘기를 하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물에서도 그러니까 멍키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누가 이렇게 크게 퍼블리케이션 한 적도 없고 데이터를 모아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쪼끔 더 두고 봐야 되는 분야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AAB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쪼끔 더 안전한 AAB를 만들어야 된다. 그쵸? 그게 숙제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전병, 안구 유전병에서 지금 임상 현황을 보면 제가 여기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인제 강조하고 싶은 건 2020 년도에 진짜 이게 많은 연구는 아니죠. 요게 손꼽는 임상 연구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데이터가 공유될 것이다. 2030 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AAB를 이용한 주사형 유전자가 안구 쪽에서 안전한지 아닌지 그거는 진짜 알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expected completion day가 보면 다 2020 년도에는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세로토타입이 지금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서브레티나 인젝션하고 인비트로 인젝션이 다 공이 이용되지만 이거는 어디를 타겟으로 하느냐, 어떤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그리고 지금 인트로비트리얼 인젝션 할 때는 AAV2를 많이 이용해요. 이것도 동물 결과를 보고 뭐 멍키 데이터를 보면 이게 다 코릴레이션 이거를 써야만 하는구나라는 인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레티나 인젝션 할 때는 AAV 5번하고 8번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지금 큰 회사가 작은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도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젠사이트 바이오로직스에서 ND4라는 유전자를 더 넣어 줬어요. ABP2 타입을 써서. 근데 여기서 BLA를 withdraw 해요. 이게 올해 에이프릴이고 유 유전자 학회에서 이걸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피커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EMA에서 리스크랑 베네핏을 봤을 때 이건 충분하지 못해서 리젝을 했다." 이게 또 오큘러 이쪽을 진 세라피 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죠. '안 되나 보다.' 다음 순서 있잖아요. 똑같은 전략으로 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더해 주는 유전자를 더 더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딱 하나 맨 위에 셉투9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어 크리스퍼를 이용한 그런 전략이라서 이 크리스퍼를 이용한 게 더 많이 인제 추가가 될 거예요. 저는 클리니컬에 올라와져 있는 것만 지금 공유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쪼끔 더 어그레시브한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유전자 치료를 하는 회사들이 다 이런 제너럴한 디지즈의 유전자 치료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인제 그런 일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AMD하고 다이어베틱 레티노퍼시 중에 EM이 그다음 드라이 AMD가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잡혀요. 그치만 어 굉 글라우코마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많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웻 AMD, 드라이 AMD, 글라우코마를 다 했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어 여기서 네. 룩젠 바이오를 쪼끔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인제 2020 년도에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텐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어디로 인젝션하는 게 더 나은지 모를 때는 이 임상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말 여기에 굉장히 운임을 쏟고 있어요. 근데 어 안구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승인된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AAV8로 지금 서브레티나 인젝션이 더 나은지 슈프로코로이드 인젝션이 더 나은지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어느 전략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인제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약은 굉장히 단순해요. VEGF 여기 F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루젠티스를 카피한 거를 쪼끔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집어넣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드라이 AMD도 타겟 보면 컴플리먼트 패스웨이 약이 얼마 전에 승인이 됐어요. 그쵸? 컴플리먼트 패스웨이가 들어간 약이 지금 AAB로 개발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도대체 레티나에 관련된 진이 몇 개나 알려져 있냐. 진짜 많아요. 한 1000개쯤 돼요. 그중에 뭐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냐. 이런 게 BD팀하고 사실은 R&D팀 얼리 타겟 얼리 타겟 하는 팀들도 BD팀하고 같이 조그만 회사들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진도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환자가 레어 디지즈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쵸? 이게 접근하기 쉬운지 그리고 얼마만큼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는지도 봐요. 회사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메커니즘이 확실해서 '이거 하면 진짜 환자가 고쳐져.' 뭐 이런 거를 들어가겠죠. 그쵸? 김수영 박사님, 시간 됐어요? 네, 너무 재밌게 아. 듣고 있는데, 네, 조금 짧게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과할게요. 규제 부분은 FDA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인제 슬라이드 하나인데 지금 오큘러 진 세러피를 어떻게 뭐를 임프루브 해야 되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 Enough and efficacy와 reduce dose 이게 답입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작아져요. 그쵸? 그치만 여기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많은 상상력이 동원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를 넣어 봤어요. 나는 회사원으로 일을 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위치가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environment를 좋게 하기 위해선 뭐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유전자 치료를 한다 그럼 환자가 중심에 있어요. 환자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고 지네틱 다이그노시스가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줬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GYG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카데미아에서 한 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지?' 이럴 정도로 지네틱 다이그노시스가 컴퍼니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실제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구 쪽은 최소한 안구 쪽은 환자가 나 이거 테스트 해 보고 싶어. 나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와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그래서 바이오텍 컴퍼니든 아카데미아든 하스피틀이든 거버먼트든 다 얼리 디스커버리를 해요. 그쵸? 근데 바이오텍 컴퍼니랑 하스피틀은 쪼끔 더 제 생각에 이거 진짜 가야 돼 안 가야 돼 밸리데이션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고, 노고 이밸류에이션을 같이 해요 BD팀하고. 저희는 그랬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아든 거버먼트든 바이러스 코어가 있을 것이고 다들 공이 신세틱 DNA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수도 바이러스도 이용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CDMO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체 매뉴팩처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QC도 해야 되죠. QC도 같이 개발을 해야 돼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직은 많이 되어 있지만 같이 또 많이 지금 기계들이 많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일반 디지즈를 AAB로 공략한다. 그럼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레어 디지즈를 한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하고 레귤레이션 파트가 같이 가야 되고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엔드 포인트를 FDA랑 같이 정해야 돼요. 그쵸? AMD가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얼마까지 엔드 포인트가 없다가 지금 하나의 약이 나오면서 엔드 포인트가 인제 결정된 거예요. 그 약이 개발되면서 FDA 엔드 포인트가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많은 CRO들이 함께하죠. 그리고 커머셜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롱텀 이밸류에이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레어 디지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레어 디지즈 컴퍼니들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레어예요." 그럼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non-profit gene therapy organization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사람들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환자 고쳐 주자."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본 슬라이드예요. 이상입니다.